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쓰려 할 때는 먼저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의지를 시험한다. 이 말이 가리키는 시점은 분명합니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운이 교체되기 직전입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예전 방식으로는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노력의 양은 비슷한데 결과가 예전처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철학에서는 간절기라고 부릅니다. 운이 끊기는 시기가 아니라 기존 운이 빠지고 다음 운이 들어오기 전에 교체 구간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 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답답한가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왜 만났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날이 늘었나요? 예전 같으면 밀어붙였을 선택 앞에서 요즘은 이상하게 손이 멈추고 계산이 먼저 되나요? 이런 생각이 온통 머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면 지금은 인생이 정체된 상태가 아닌 운이 교체되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는 밀어붙이면 더 꼬이고 버티기만 하면 더 지칩니다.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운을 받아도 담지 못합니다. 젊을 때의 고통은 경험이었지만 지금의 고통은 절망에 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대운도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노년의 대운이 들어오기 전 어떻게 해야 대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사람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5가지 변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운 앞에서는 돈부터 한번 무너집니다. 이 나이에 돈을 잃는다는 건 절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전환해 보면 인생 계산이 다시 시작됐다는 출발탄일 수 있습니다. 63세 박 선생님은 30년 넘게 중소제조업 부품 유통업을 했고 50대 후반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재산과 사업 정리 자금을 합치면 노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상가 분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었고 확정 임대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보장, 몇 년 뒤 매각 가능, 노후에 손대지 않아도 되는 수익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참에 한번 안정된 월세를 받아볼까 했습니다. 또한 지인 말과 분양 직원 말을 듣고 나니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마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는 안일함이 있던 것이죠. 꽤나 큰 본인 자금을 넣어 분양받았습니다. 잘 될 거란 확신이 서 있었던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았고 주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분양 후 1년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임대는 계속 미뤄졌고 시행사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변 상가는 공실이 늘어났고 시세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인 셈입니다. 그때 박 선생님은 돈뿐만 아니라 잠을 잃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밤마다 휴대폰으로 부동산 카페만 들여다봤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냥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2달을 넘게 혼자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통장에 돈이 줄어들자 박 선생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받아들인 건 돈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 선택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남 탓만 하던 생각을 버리고 이 나이에 설마 큰일 나겠느냐며 안일하게 판단했던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 선생님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을 잃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인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뇌었습니다. 아직 나는 늙지 않았다. 아직 움직일 수 있고 기회는 끝난 게 아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분양받은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은 돈을 만회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돈이 다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가 없었다면 다시 돈이 들어와도 같은 방식으로 잃었을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중심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고와 판단은 경주마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돈은 더 달아납니다. 이런 돈을 다루는 방식을 다시 세워야 대운의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62세 이 선생님은 30년 넘게 자영업을 해왔고 가정의 결정과 책임을 대부분 혼자 감당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정서적으로 의존이 큰 타입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불안과 걱정을 말로 쏟아내는 쪽이었고 그 말들은 늘 이 선생님을 향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버티고 배우자는 기대는 방식으로 가정은 굴러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사업이 부진해지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자 배우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돈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나이에 이러면 어떡하냐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설명하지도 않았고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혼자서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버텨보려고 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각자 사는 게 낫겠다는 말, 이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선생님은 배반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어왔다는 생각,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아왔다는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여기까지 왔나, 왜 혼자서만 버텼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이혼 이후 한동안 이 선생님은 그 감정 속에 머물렀습니다. 배반감과 분노를 계속 들여다봤고 상대의 말과 태도를 끝없이 곱씹었습니다. 그 사이 현실은 멈추지 않았고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번뜩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감정은 현실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선생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는지,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는 대신 지금 이 매출을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운영 방식을 하나 손봤고 고객 응대 방식을 바꿨고 비용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전략은 아니었지만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집중해서 실행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매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숫자가 바뀌자 마음도 같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또 한 번 느꼈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감각을. 이후 이 선생님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다른 판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불안과 분노를 모두 받아내느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정 앞에서는 일도 판단도 전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두고 판단은 판단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일이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사람을 잃고 나서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중심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젊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에게 대여보고 경험했기에 사실 어느 정도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가족일지언정 말이죠. 그 과정이 반드시 아름답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지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거칠게 무너집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어서 벌어지는 불행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중심이 가족의 말, 감정, 기대에 놓여 있었다면 그 중심을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오랫동안 책임을 떠안아온 관계일수록 위기 앞에서는 의존과 부담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그때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지켜주는 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축이 바뀝니다. 항상 가까운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움직이던 삶에서 내 판단과 내 책임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현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우는 사람을 더 붙여주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말 믿고 의지하던 사람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제야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건강신호에 적신호가 나타납니다. 65세 김 선생님은 은퇴 이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고, 아직은 건강상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 검사 끝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라는 말이 붙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김 선생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항암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체력은 눈에 띄게 빠졌고 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속은 뒤집히고 깊은 잠을 잔 지도 오래였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습니다. 통증이 쌓이자 정신도 예민해졌고 사소한 말에도 신경이 곤두섰으며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이제 정말 끝나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전부 헛수고였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 시기에 김 선생님은 우연히 암을 이겨낸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먼저 반응한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문장을 곱씹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삶을 핑계로 몸을 너무 오래 방치해 왔구나.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이유로 몸을 계속 뒤로 밀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건강만큼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도, 일도, 관계도 몸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김 선생님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강해지려고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하루를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일을 줄였으며 회복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 병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멈춰서서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고비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온 것 같다고. 큰 병은 인생을 망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고비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이 대신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며 사람은 비로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다시 정하게 됩니다. 대우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속도가 멈추고 자신을 돌아본 뒤에야 비로소 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우는 오지 않습니다. 큰 병은 운이 떠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운을 다시 담을 준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걸 비우고 몸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세우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정리한 사람에게만 그 다음 흐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지나온 사람은 예전처럼 급하게 살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마라톤을 하듯 조용히 꾸준히 자기 운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대운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4세 최 선생님은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크게 욕심은 없었고 오래 해오던 방식이 있었으며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갔고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버틸 만큼은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로운 고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존 거래처가 아니라 소개를 통해 연결된 신규 고객이었고 거래 금액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일의 흐름을 바꿔야 하고 진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방식이 틀린 건 아니지 않은가? 이 나이에 굳이 방향을 바꿔야 하나? 그동안 이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괜히 바꿨다가 지금 가진 것마저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컸고 무엇보다 이 기회가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전부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이번 한 번만 바꿔보자. 그렇게 자기 방식과 다르게 일을 진행해 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익숙하지 않았으며 속도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성사됐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래를 계기로 다른 일들도 이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흐름을 원하는 곳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없었지만 방향을 바꾼 건 분명 사람 하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 사람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선택은 최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최 선생님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나를 다른 선택 앞에 세우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귀인은 나는 귀인이다라고 말하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기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방식을 지키고 누군가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귀인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다섯째, 사고방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53세 정 대표님은 직원 10명 남짓한 회사를 오래 운영해 왔고 결과를 내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은 늘 직접 챙겼고 방향은 본인이 정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지시를 따라 움직였고 겉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늘 피곤했습니다. 일이 굴러가기는 했지만 대표 혼자 모든 걸 끌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정 대표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일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한 명과 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정 대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했고 불평을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간 뒤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는 줄어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내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따지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 대표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었지만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었기에 그 말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세운 시스템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정 대표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시하기 전에 한 번 더 듣게 됐고 불편할 수 있는 말도 일단 귀를 열고 들어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내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듣는다는 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 대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디에서 책임을 내려놓는지, 어떤 구조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지. 이후 정 대표는 결과만 요구하던 방식에서 과정과 판단을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직원들의 적극성이 달라졌고 대표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각 덕분에 일의 흐름이 매끄러워졌고
전체적인 효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정 대표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더 조여야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을 때 일이 풀린다는 사실을. 이 변화는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대우는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일,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결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흐름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안 좋은 일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나 고민하셨나요? 오늘 살펴본 5가지 가운데 하나쯤은 지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는 나를 망치는 불운이 아니라 그릇을 비우고 키우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그릇이 다 비워지지 않았고 아직 더 단단해져야 하는 단계라면 이 시간은 다음 운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대운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와서야 대운이 열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릇이 작고 가볍지만 세월을 지나며 비워지고 단단해진 뒤에야 큰 흐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힘든 이유가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직 비울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 이 시간은 버텨낼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빨리 나아지려 하지 않아도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겪는 일들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지기보다 무엇을 비우고 있는 중인지 차분히 바라보셔도 됩니다. 대우는 아무 일도 겪지 않은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버텨내며 그릇이 단단하고 큰 사람에게 그제야 맡겨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